네, 안녕하세요. 펫파인딩 아키텍처 워크숍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저는 최근에 하버드 GSD 마스터 인 디자인 스터디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코러스톤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워크숍은 제 thesis 페이퍼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이제 thesis 페이퍼 제목은 Personal Urban Navigator in Lattice World라는 제 thesis 페이퍼를 이제 졸업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 졸업 논문은 이제 첫 번째 과제가 Pathfinding에 관한 과제였는데 이제 그 과제의 연장선으로 해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제 원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에 그 제가 그 워크샵 페이지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번 워크샵은 인트로덕션 세션이고요. 이제 컴퓨터 언어 관련돼서는 이제 지식이 없으셔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신 분이 한국인이시니까 이제 한국어로 질문하시면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워크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이제 라티스 스트럭처 내에서의 이제 패스 파인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라티스 스트럭처를 이제 정의를 내리느냐,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그 라티스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이제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 이제 Defining Lattice Structure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티스 스트럭처가 이제 뭘까요? 이제 라티스 스트럭처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그 머신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 하나의 로케이션에서 또 다른 로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머신인데 이제 종종 다른 학계에서는 이제 트리 혹은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트리, 그래프, 라티 스트럭처 전부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스트럭처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ate, 두 번째는 action,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오퍼레이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ost 또는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또는 weigh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실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state는 location, 그 지점들을 얘기를 하고요. 액션들은 우리가 흔히 다니는 길, 로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cost는 그 길의 길이를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스테이트 머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제 5개의 스테이트를 가진 이제 스테이트 머신이고요. 먼저 이제 그 원 안에 있는 알파벳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스테이트 머신의 요소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원 안에 있는 알파벳,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들어있는 이제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선 위에 이제 그 숫자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 안에 있는 알파벳들은 이제 state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특정 지점들을 이제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살표가 있는 선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액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이 액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런 액션들이 없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스테이트를 이동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의 의미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선들 위에 있는 그 숫자들인데 이 숫자들은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정한 금액 코스트를 내야지만 이제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죠. 혹은 뭐 코스트가 0이면은 이제 코스트가 없이 그냥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이 경우에 이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가장 최적의 길을 찾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테이트 A에서 스테이트 D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이제 211 경로를 통해서 바로 쉽게 이제 머릿속으로 바로 암산이 가능을 하죠. 그럼 총 이제 코스트는 이제 4가 되는 길로 이제 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냥 보자마자 거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액션들을 정의를 내릴 때 이제 C#이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딕셔널이라는 이제 구조를 사용하고요. 이제 뭐 다른 언어에서는 뭐 어레이 그 행렬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테이트나 액션 그리고 코스트를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이제 액션들의 이름을 명칭을 해야지 이제 어떤 액션을 하는지 알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스테이트 A에 이제 붙어있는 액션들은 A1, A2, 이제 B에서 출발하는 액션들을 B1, B2, C에서 출발하는 액션들을 이제 C1, C2, D에서 출발하는 액션들을 D1, D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칭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A에서 D로 가는 최적의 경로는 이제 A2, B1, C2를 사용을 해서 이제 최적의 경로를 이제 A에서 D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컴퓨터 언어에서는 되게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이제 개념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로 이렇게 A2, B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리지는 않지만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정의를 내리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 스테이트 머신 스트럭처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암산만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사람의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복잡한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이제 경우가 많게 되죠.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라티 스트럭처를 사용한 그 최적 경로 방식을 실제 건축 도면에 적용을 하는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실습은 하지만 아마 마지막 날 3일차에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 이제 실제로 그 코딩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코딩 라인을 읽어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 C샵 언어가 어떻게 실제 건축 도면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2일차에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일차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 이론, 실제로 이 디시스를 하면서 이 개념을 적용한 게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도시 환경은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글 맵 보시면 알겠다시피 되게 엄청나게 많은 길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구글 맵도 이제 이러한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을 통해서 길을 안내를 하고 있죠. 구글 맵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근데 뭐 실내 건축 환경에서도 혹은 작은 건축 작은 스페이스 내에서도 이러한 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스페이스 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제 라티스 스트럭처를 이제 구현할 수 있으면 거의 어떠한 스페이스 내에서도 이제 최적 경로 찾기가 가능하다라는 그냥 생각에 이제 이 디스랑 워크샵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그 라티스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식이 보통은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보통 이제 랜덤하게 포인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랜덤하게 배치할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 간격이 되게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그 라인을 그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low discrepancy lattice structure를 사용을 해서 점과 점 사이에 일정한 이제 간격을 유지하지만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그 배치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랜덤한 형상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사용했고요.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제 골든 레이쇼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점들 혹은 스테이트들을 구현했죠. 이제 그 스테이트를 구현하고 나서는 그 스테이트의 액션들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실내 환경에 있는 장애물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 액션들이 이제 그 변형을 하고 그리고 없애야 되는 액션들은 없애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챕터 2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스테이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액션 그리고 코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티스트 스트럭처를 구현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플래닝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작점, 시작 스테이트 그리고 골 스테이트, 시작하는 스테이트와 골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언은 일종의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첫 번째 문제가 feasibility, 이제 실제로 갈 수 있냐 없냐, 이제 경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A 스테이트에서 혹은 E 스테이트로 갈 때 실제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optimality는 이제 갈 수는 있긴 한데 최적의 경로가 뭡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 패스파인딩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만약에 A 스테이트에서 E 스테이트로 갈 때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이제 우선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갈 수 있다면 최적의 경로가 뭔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랜이에요. 플랜은 이제 만약에 실제로 갈 수 있다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플랜을 짜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알려드렸다시피 A에서 D 스테이트를 갈 때 일정한 화살표를 따라서 갔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화살표를 따라서 갈 건지 이제 그게 일종의 플랜인 거죠. 뭐 앞에서 조금 이건 심화가 사정에서 알려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제 만약에 라티스 스트럭처를 이제 구현했다고 치고 근데 라티스 스트럭처가 그리드 베이스인지 혹은 같은 골든 레이쇼 시퀀스지만 이제 어떠한 이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그 경로들이 모양들이 많이 달라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도시 길 같은 이제 모습처럼 보이고 이제 혹은 하지만 이제 다른 골든 레이쇼를 사용한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자연 환경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나뭇잎 같은 이제 혹은 나무의 단면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액션들과 이제 스테이트를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경로 자체의 특성도 달라져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좀 더 데이터상으로 표현을 한 건데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제 그래프 선들은 이제 선들이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패트 파인딩을 했을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시스템은 그, 그 시작점과 도착점의 각도에 따라서 되게 좀 그 일정하지 않은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 골든 레이시오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시작과 끝점의 이제 그 위치가 달라도 그 각도가 달라도 되게 일정한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과 그리드와의 연관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 자체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일 보편적이고 많이 알려진 알고리즘이 나이스트라우스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 알고리즘은 이제 1956년에 개발이 먼저 고안이 됐고 3년 뒤에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죠. 뭐 다이스트라우스 알고리즘 말고 뭐 A-star 알고리즘, 벨몬트4 알고리즘, 뭐 기타 등등 알고리즘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알려드리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리디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로컬 옵티멀한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최적의 상황을 이제 계속 고려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작은 상황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종으로 가서도 최대한 최적에 가까운 이제 패스를 알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차 실제로 이제 써가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이 있어요. 이제 A, B, C, D부터 K까지 스테이트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코스트 액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코스트들이 그려져 있죠. 이제 이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액션들을 한번 사용하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살표를 없이 그냥 선으로만 액션들을 표현을 하게 돼요. 이제 이번 상황은 이제 A 스테이트에서 J 스테이트로 가는 경체적인 경로를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priority queue라는 이제 일종의 그 테이블을 써야 되는데 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처음 시작 스테이트, A 스테이트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물론 A 스테이트에서 A 스테이트로 가는 이제 값은 0이겠죠. 어차피 어디 안 가도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 코스트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노트를 annotate. A 스테이트에서 A 스테이트 가는 거는 뭐 아무런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스테이트 코스트 값이 이제 0이겠죠. 네, 0이겠죠. 음, 그런데 이제 그 나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최적 그 로컬 옵티마를 먼저 찾기 때문에 그 연결된 이제 액션 중에서 제일 그 값이 싼 이제 코스트가 가장 싼 그 경로부터 먼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B 스테이트로 가는 경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B 스테이트로 가는 코스트는 A에서 B로 가는 코스트는 분명 그냥 3이죠. 바로 아시다시피.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항상 경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from A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C로 간 경우 코스트는 5죠. 그래서 5를 줬고 그리고 from A에서 A 스테이트부터 갔다는 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치가 다 끝난 경우에는 이제 finished list로 이제
처음 그 서치를 했던 스테이트를 위로 올리죠. 그리고 priority queue는 항상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가장 값이 싼 경우고, 이제 밑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싼 이제 경우들을 이제 나열하죠. 이제 서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infinite, 그냥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게 됩니다. 이제 뭐 priority queue 리스트를 봤을 때 가장 값이 싼 경우가 이제 B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B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서치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B에서 먼저 볼 거는 이제 C. 뭐 서치 순서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서치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어디서부터 서치를 하느냐 같은 경우는 priority queue 그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우선 G로 가는 걸 확인해 봅시다. 이제 보시면은 from B에서 시작했다는 걸 항상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3 더하기 7, 총 합해서 10이죠. 3 더하기 7, 10. 그리고 정렬을 해주죠. 다음 볼 게 D로 가는 경우인데 B로 시작을 했고 3 더하기 3.9, 6.9죠. 체크를 하고, 근데 6.9 같은 경우에는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올려줘서 항상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야 될 게 이제 B에서 C로 가는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코스트가 뭐 7.3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값 경로보다 너무 비싸죠. 이제 비쌀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됩니다. 무시를 하고 그냥 원래 리스트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게 되죠. B 서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B는 이제 finished 리스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봐야 될 게 priority queue에서 가장 값이 싼 게 이제 C니까 이제 C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C 스테이트에서 연결된 액션 중에서 이제 서치를 안 한 게 D로 가는 이제 이 액션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값이 CSD로 가는 값이 이제 5 더하기 6, 11인데 너무 비싸니까, 기존에 있던 priority queue 값보다 너무 비싸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C 끝났으면은 이제 C도 이제 finished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서치를 할 거는 이제 priority queue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D 스테이트에서 서치를 하게 됩니다. D 스테이트에 연결되는 액션이 이제 F가 있는데, F로 가는 액션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6.9 더하기 5.1, 뭔가 좀 6.9 더하기 5.1 하면은 12니까 이제 12 값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리스트 정렬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D에서 H로 가는 경로를 볼 건데, 이제 D에서 H 가는 값이 6.9 더하기 6, 값이 12.9니까 이 값을 적어주고, 그리고 또 정렬을 합니다. 이제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D 서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D는 finished 리스트로 올라가게 되죠. 다음으로 서치를 할 게 이제 G 스테이트인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riority queue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G를 먼저 서치합니다. G랑 연결된 건 H고, 그리고 값은 이제 G랑 H고, 이건 실수입니다. 이제 원래 G랑 연결된 게 from G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실수로 노트를 잘못했고요. 이제 어차피 이거는 제 값이 많이 나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실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 볼 게 이제 F 스테이트인데, 이제 F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게 이제 E, I, J, H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2로 가는 경로 같은 경우는 F12 더하기 4, 16이죠. 그리고 I로 가는 경우는 F12 이제 12, 5, 17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짝지에 해당하는 J 같은 경우는 12 더하기 4.5 그리고 16.5 이렇게 만약에 서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최종 목표까지 최종 목표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거기서 스탑을 하게 돼요. 아, 찾았다. 이제 그러니 이제 앞에 있던 finished list와 이제 priority queue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최적의 경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제 priority queue에서 보시면은 이제 J가 이제 from F에서 시작을 해서 16.5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F로 가면 이제 from D에서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D로 가면은 from B에서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로 가면 from A에서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G에서 거꾸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패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J에서 거꾸로 가는 경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로를 찾는다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경로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프로세싱 타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의 파생형인 A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지에서 도착지까지 그 벡터 방향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서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서치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경로를 찾기 쉽긴 한데 근데 경로끼리의 계급은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경로에 다 평등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머전시 그냥 긴급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그 소방관들이나 안 그러면은 앰뷸런스가 다른 차들보다 먼저 최적의 경로, 다른 경로보다 더 좋은 경로를 이제 그 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근데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그런 기능이 없죠. 이제 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로를 이제 계급을 부여하는 게 제 디시스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적용하고 그 밖에 또 적용을 하면서 이제 중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계급을 줄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텐셜 필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그 코스트들을 계속 중첩을 시키면서 이제 높은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필요한 환경에서 이제 경로를 찾게 되고 그 다음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로에 의해서 이제 코스트들이 조금 더 쌓이게 돼요. 이제 그 쌓인 코스트를 감안을 해서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기존 경로를 계속 우회를 하게 되죠. 낮은 계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경로 같은 경우를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포텐셜 필드도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제 그리고 서로 이제 경로들을 서로 그 우회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경로를 찾게 되고요. 케이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케이스가 이제 하이어키가 없는 이제 일반적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한 케이스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하이어키가 적용된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한 이제 경로죠. 보시다시피 서로 이제 경로를 우회를 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얀색 경로가 제일 계급이 높고 그리고 파란색 경로가 제일 계급이 낮은 경로예요. 보시다시피 하얀색이 제일 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가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우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필드, 최종적인 포텐셜 필드 형상을 보여주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되게 다수의 경로를 이제 케이스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되게 중첩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난 하이어키가 적용된 패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우회를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경로를 빼곡하게 다 채우는 이제 형상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죠. 왜냐면은 일반 다이어스트라 알고리즘보다 하이어키가 계급이 적용된 다이어스트라 알고리즘이 훨씬 더 프로세싱 타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코스트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 코스트에 맞게 이제 다이어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이제 되게 중첩된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급이 적용된 계급이 적용된 다이어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로세싱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1위차고요. 이제 스니피크가 이제 실제 2차에는 그 실제 스크립트 라인별로 보면서 이제 그 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3일차에는 실제 이제 건축 도면에 적용을 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거의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게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Stop recording.